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1월 7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은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로서 섹터는 연구개발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인 것은 이 명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이 기술의 이름은 팩사백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가장 화려했던 주식이고 2018년도에는 조금은 암울했던 주식입니다. 임상은 지금 3상 진행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 팩사백 같은 경우는 지금 유방암이나 신장암, 대장암 등 고형암 등 지금 확대 치료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간암이 가장 중요했던 플랫폼이었는데 이 임상 3상이 조금 무너진 게 조금은 아쉬운 기업입니다. 우선은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 자체는 매출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는 많이 마이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3년간 뭐 매출액 보셔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보시게 되면 다 마이너스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바이오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실적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바이오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임상 3상이 완료가 되고 뭐 승인을 받아서 그 제품이 출시가 된 경우나 에러를 받을 경우만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데 보통의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복제약을 만들고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잡히는 거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잡히는 거지 보통의 이 바이오만 회사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은 그렇게 실적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바이오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는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 개발 기대감과 앞으로 진행 단계 그리고 그 신약이 향후 얼마큼 시장에서 규모가 있냐, 파괴력이 있냐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바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식약처에서 추가 임상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급등한 거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경한 게 기존에 같은 경우는 신라젠은 이제 신장암 관련해가지고 환자 범위를 넓히는 추가 임상 승인을 받았다고 이 공시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워낙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던 주식이에요. 보시게 되면 오히려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2017년에 이게 8,000원, 만원대 했던 주식이 15만원까지 갔었는데 이때의 상승은 아무래도 신약 자체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때는 시총이 좀 낮았던 회사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힘도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16년과 2017년에는 가장 투심이 좋았을 때예요. 2017년에는 전 세계의 증시가 화랑장이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올랐고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19% 정도 가까이 올랐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랐고 전 세계 증시가 거의 유럽 빼고는 다 하락장이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정도 상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투심이 좋았을 때 특히 이제 바이오 거품이 붙었을 때 신라젠 같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 이렇게 다시 우하향 다시 1,000원 다시 원래 가격대로 내려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때가 임상 3상 승인이 실패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 중간중간에 대주주 매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너상 대표가 12만원대, 10만원대 좀 나왔고 또 임원본이 한 8만원대 이때 안좋아 대주주들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대주주 매도 나오는 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이때가 이제 임상 3상이 실패가 됐을 때 문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다시 많이 빠졌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결국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꺾였다라는 건 과대낙폭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종목들의 이 과대낙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각도가 꺾일 때 그러니까 평소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각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도가 꺾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이런 건 보통 악재가 많이 발생했을 때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악재라는 거 임상 3사 실패고 더 이상 부동산 평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은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금도 보시면 하한가 가고 장기적으로 횡보하는데, 결국은 이평선들이 다시 모인다라는 건 되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평선들이 지금 한 자리로 모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중간중간에 결국은 이 물량들을 해소가 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물려있던 외국인 투자자도 물려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도 물려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결국은 다시 한번 이평선을 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오늘 상한가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121선이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 바이오 자체가 이제 HLB가 임상을 성공, 3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신라젠도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회사 자체가 좋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임상 성공하게 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이라도 임상이 지연이 되거나 다시 한번 늦어질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건 투자를 했을 때 꼭 임상을 성공, 실패, 아니면 지연 이런 결과치를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기대감에 투자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게 되면 급상승이 나오겠지만 급등이 나오겠지만 실패를 할 경우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결과치 보고 투자한다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6개 지금 인상이 남아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신라젠이 바이오 대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대표 기업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7개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것도 좋은 부분인 거거든요. 만약에 7개 중에 하나 성공해서 애로하면 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임상 1상도 진행되고 임상 2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임상이 결국은 통과하는 게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저는 그 임상이 통과하는 시점이 결국 기대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이평선 분들이 다시 한번 모이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모였고 이평선들이 모였고 이 121선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워낙 상승했을 때 강했던 힘이 있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임상 힘의 강화도 보지만, 이 첫 번째 저항선 아무래도 이게 다시 한번 나중에 이평선이 모이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39,000원, 이때가 39,900원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고요. 또 한 번의 저항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45,000원, 600원, 46,000원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15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들이 성공한 결과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과치가 당장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기다리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내일 또 상승이 나오다가 이 121선, 이 저항선을 부딪히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